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응을 잘했어요. 대응을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국면이 전국 주도권이 저쪽한테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점에서 잘했는데 우선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놈의 7시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지금 문재인이도 문재인의 3시간을 지금 사법기관에서 아마 추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보좌하는 사람만 수백 명이거든요. 우선 대통령실의 비서가 한 300~400명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장관, 차관들도 다 대통령의 비서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국정을 하니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급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이 보좌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 때 혼자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또 주변 참모들한테 물어보고 체킹받고 이러는 데 또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함에 있어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이 원칙이 있어요. 경중완급을 잘 구별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경은 가벼운 일, 중은 중요하고 무거운 일, 완은 천천히 해도 되는 일, 급은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 일. 그러면 그 중에서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사건, 사고와 어젠다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은 다 뒤로 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 사람의 목숨이 걸렸고 또 이걸 그야말로 골든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먼저 행동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일. 이게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긴박한 몇 시간 동안 당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했냐? 이게 이제 추궁 포인트거든요. 또는 이대준 씨, 고 이대준 씨 문제도 발견돼서 6시간 동안 문재인한테 보고되고 3시간 동안 그 급한 시간에 도대체 뭘 했냐? 급한 상황에 맞게 급한 조치를 했느냐? 이렇게 추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우에는 누구도 걱정은 했지만 정확하게 10월 29일 밤 10시 15분에 참사가 터질 거다 이렇게 예견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든 어떤 참사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사고가 터졌을 때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었어야 되지만 그건 어쨌든 터진 사건이고 터졌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급하게 이 사태에 대응해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단 시간 안에 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고 대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좌파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금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대통령실로 바로 달려가서 그래서 책임자들의 보고를 받고 수습을 지시하고 하는데 그 다음날 현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슨 사고가 터져도 공룡처럼 옛날에 몸 길이가 30m 이상 되는 큰 고중력이 다 이제 멸종했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신경이 뇌로 어쨌든 공룡도 뇌가 움직이는 거잖아. 이 다리 쪽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이 지금 꼬리를 뜯어먹고 있는데도 이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내 다리가 뜯겨먹고 있다는 거를, 나 아프다고 하는 거를. 이게 너무 길어갖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하지만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게 늘 그 경계하고 경각심을 갖게 일깨워 놓지 않으면 이 공룡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이게 다 매뉴얼에 따라서 나름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그냥 개인이 야 급하다 하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태원 참사가 났다고 해서 행안부에 있는 무슨 국장이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서 막 지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누구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게 늘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다리가 뜯기어 먹히는지도 모르고 멸종하는 공룡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건너뛰어야 될 때는 건너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 바로 현장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사태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위기관리 능력의 핵심 능력이거든요. 그 점에서 가장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의 리더십을 보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현장에 정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 현장에 제일 정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장들이에요. 중앙부처 과장들이에요. 모든 정보가 과장한테 모이거든. 그리고 모든 보고서가 과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방송 진행할 때도 무슨 댕기열 또는 무슨 찐득이 무슨 병 이런 거 가을에 이제 나타나면 그래도 방송이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식약처의 처장 또는 잘 내려가봤자 무슨 국장이랑 인터뷰하면 망쳐요. 이 사람들이 뭘 몰라. 그런데 그 방역 과장하고 딱 연결을 하면 무슨 애드립 질문도 다 받아서 설명을 해요. 이게 제일 정통한. 그렇듯이 이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장악할 수 있는 리더십의 역량이 있어야 위기 관리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버리고 직접 현장에 가고 직접 필요한 이 사람들한테 보고받고 바로 지시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태를 장악해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주도가 가능한 거야. 대통령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보고나 받고 누가 해주는 보고 받고 그런 줄 알고 비서가 써주는 대로 이렇게 지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지시하고 그러고 있으면 누수가 생기고 틈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나 언론이 그걸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당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또 언론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태 수습을 지휘했고 또 직접 현장을 파악하고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국가애도기간 선포, 이거 어느 언론도 예상하지 못할 때 대통령이 그걸 하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다 건너뛰고서 바로 실시하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래도 이미 윤석열 탄핵하자고 촛불 들고 나섰던 좌파들인데 대통령실로 몰려가겠다고 주말마다 집회했던 시위했던 좌파들인데 이걸 가만히 놔뒀겠어요? 너 잘 걸렸다고 그러고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응 과정에서 흠잡을 떡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수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해야 되겠는데 대통령 공격은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누구라도 트집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걸린 게 이상민 장관이에요. 이 사람의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쓸데없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권이나 정권의 위기가 될 때는 대통령이 직접 공격받을 때 아니 바둑에도 대마가 안 죽으면은 게임을 할 수 있잖아. 장기에도 아무리 우리 말이 많아도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건재하면 뭐 장관 한두 명 어떻게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고 경질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비서실장은 오늘 바꾸고 내일 또 바꾸고 모레 또 바꾸도 상관없어. 청문도 안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기는 곧 정권의 위기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별로 높지도 않고 가뜩이나 탄핵한다고 좌파들이 이 촛불 집회를 시작한 상황에서 터진 엄청난 이 사고인데 이것에 대응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현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야당이나 언론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분명하게 맥을 짚어가면서 수습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공격할 수는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꺼리는 잡아야 되겠고 대통령은 공격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이상민이 아마 타겟으로 희생양이 되고요. 또 그럴 빌미를 또 이 사람이 줬어요. 그래서 이번 이 사태는 우리가 이태원 참사 소식 듣자마자 여러분들도 우선 그 참사에 가슴 아프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대통령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다들 하셨지 않겠어요? 그런 최악의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은 넘어가거든요. 대통령이 건재하다. 네.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가해독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지금은 이미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 원인 규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뭐 성역 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정말 어처구니없게 숨진 155명과 부상자 또 그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뭐 나랑 좀 가까우니까 얘를 좀 내가 보호해야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미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정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정말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 추궁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유파가 먼저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늘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감싸자고 하는 이 진영 논리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좌파들하고 싸우는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문제가 있으면 먼저 드러내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책임을 추궁해서 좌파들한테 공격받을 그 소지를 미리미리 차단해내야 돼요. 이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수동혁명적 방식이고 혁명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혁명하라는 거거든요. 좌파들로부터 체제를 위협받지 않으려면 체제의 암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도려내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혁명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 타격을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죠. 김정은이가 핵무기 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원점 타격을 하는 게 예방적 타격 아니에요. 그렇듯이 좌파들이 아무리 봐도 이쪽이 약한 고리가 같아서 이쪽을 공격하면서 정권을 흔들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를 척벌해야지. 상대방한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우리끼리 야 너 안 되겠다 네가 정리해라 하는 거가 훨씬 깨끗하거든. 그래야 재기도 가능합니다. 이거 좀 버티다가 이 좌파들의 딱 타겟이 돼가지고서 완전히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은 재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우리 편이다 하고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좋지 않고 또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전진을 위해서 좋지 않고 냉정하고 엄격할 때는 우리가 더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리가 맨날 저 좌파들 저것들 말이야. 응? 풍추상 응? 상대방한테는 봄바람처럼 하고 스스로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팻말은 그렇게 병풍을 걸어놓고 거꾸로 했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봄바람처럼 하고 상대방 우리 자유파한테는 서리발 이상의 엄동선언을 만들어서 때려잡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 다른 국민들한테는 그야말로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되,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는 추상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이 안건되고 대통령이 단단하게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가요. 이제 그런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사실 그 대통령도 깜짝 놀라서 아주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112 신고 전화가 사고 직전부터 그 지역에서, 사고 난 지역에서 11번, 그 인근에서 9번이니까 합치면 20번 이상의 112 전화가 울렸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대통령의 그 지시가 없었으면 경찰이 그거 공개했겠어요.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은 나중에 검찰에 가서 들었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걸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는 거예요. 공개해. 이거 감출 수도 없고 감추어서 될 일도 아니야. 공개해. 잘못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지. 예, 그런 생각으로 공개를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공개된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요. 뭐냐? 그러면 경찰이 이번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만 유독 게으르고 유독 무능했냐? 그럼 그 전에 경찰은 어저께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의 경찰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유능하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 때 먼저 달려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경찰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경찰의 모습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원래 경찰은 그랬어. 원래 그렇게 무능했다고. 원래 그렇게 게을렀다고. 강도 잡으러 갔다가 강도가 칼 휘두르니까 도망가는 게 대한민국 경찰이었지 않냐, 이 말이야. 그 경찰의 그 실체가 이번 참사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될 상황이 될 텐데, 이때 무슨 용산경찰서나 또는 뭐 상징적으로 뭐 윤희근 경찰청장 몇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희생양 만들어서 인사 처리하고 경찰 자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서는 안 돼요. 경찰 자체를 개혁해야 돼요. 이 수십 년간 이 타성에 젖어서 국민 알기를 뭘로 알고, 아니 112 이 전화가 물론 더러 가짜 전화도 있지만, 근데 112라고 하는 거를 전화할 정도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겠냐. 119나 112나 그렇잖아요. 그 112 전화는 설사 이게 가짜 전화라서 출동해서 가짜라고 확인이 되고 허탈하게 돌아오더라도 일단 출동을 해야 되는데, 119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전화가 10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전화 1통이 있어서 그 전화도 가짜로 취급했다가 출동 안 했다가 누가 상한 동안 집이 불타버리면 그 책임 어떻게 줄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112 전화가 폭주했는데 그 짧은 서너 시간 동안에 11통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근처에서 9통, 그리고 그 이태원에 그때 그 어떤 모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용산경찰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십 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리고 나태하기 이럴 때였고 게으르기 이럴 때였고 무능하기 짝이었는 이 경찰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 경찰 전체를 완전히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뭐 당장 무슨 윤희근이 뭐 용산경찰서장 한두 명한테 책임지고 지금의 이 무능한 경찰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뭔가 하나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155명의 생태 같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깨닫는 게 없으면 너무 억울하다. 이들뿐만 아니라,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력체와 토고 세력들의 이 오래된 그 유착 구조도 심각하게 이렇게 없어요. 어떻게 골목 5m가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운데 3.2m가 줍니까? 그러면 골목 1.8m를 누군가가 불법 점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토고 세력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그 토고 세력과 그 용산구청에 유착이 없으면 서울시 간에 유착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네요. 도대체 해밀턴 호텔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지금들 공도에 공용으로 써야 되는 도로에 지금들 에어컨 그걸 뭐라 그래요? 왜 뭐라 그래요? 시외기 그거 갖다 놓고 그것도 호텔 거리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화하시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뭐 거기다 뭐 하니까 그걸 보호하겠다고 가격을 철제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m 도로를 지금들이 집어먹은 거지. 이게 해밀턴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지 몰라도 해밀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산구청이 유착되어 있을 거고 서울시가 유착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 짓을 하는 동안에 서울시는 박원순이가 하고 있었고 용산구청장은 내내 장관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토세력과 이 좌파 지방 권력 간의 이 오래된 유착 관계 같은 것들을 이번에 말끔히 털어내야 된다. 그럼 이런 일이 어디 그 용산 이태원 옆에만 있었겠냐? 전국의 좌파들이 지방 권력 전당하고 농단하고 좌파 교육감들이 온통 교육 현장을 어지럽히고 태양만 보세요. 그야말로 이 국민들 세금을 이것들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저 물건도 먼저 못 먹으면 바보다 그런 식으로 좌파들끼리 경쟁도 벌이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구조적으로 그게 이거야말로 구조 아니죠. 이거를 완전히 참견하는 어떤 그런 것 사건적 계기로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이제부터 오랫동안의 이 조사와 수사와 또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이 모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좌파 정치인 하나는 이태원 참사 이슈는 적어도 한 달은 갈 것이다. 이랬어요. 한 달 동안 지금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겠다는 거죠. 천만에 말씀. 이태원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그래서 그 좌파 지방정부와 토세력 간의 유착 부패 구조를 깨뜨리고 수십 년 이 무능한 그 민중 위에 국민의 불량한 경찰로 호의호식해온 이 경찰 구조를 깨뜨리는 데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야 비로소 이태원 참사의 진짜 부분, 그 정말 어이없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들의 그 생명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추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여야의 문제고 무슨 정쟁적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수습을 잘 하고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 잘 마무리하고 여기서 이제 국가애도 기간도 끝났고 이제 수습도 됐다 하고 한숨 돌리고 시선을 딴 데 돌릴 게 아니라 이 과정이야말로 진짜 그동안 이 좌파들이 이 농단해온 그런 국정 농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기생충처럼 번식해온 이 좌파 커넥션들을 전면적으로 쇄신한 그런 기회를 하늘이 주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좌파들이 이걸 갖고 아무리 뭘 악용하고 뭐 하려고 해도 역풍만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좌파가 한마디 했다고 우리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이 정쟁적 정략적 공세에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차원에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면서 이 문제를 쫙 풀어나가는
그런 당당한 자유화의 어떤 길을 보여줄 때 이 정쟁으로 덤벼들었던 좌파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예.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의 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